남자가 원래 총구를 늑대 한 마리에게 겨누고 있었는데 방아쇠를 당긴 후 총알이 어린 남자아이를 맞췄어요. 두 사람은 순식간에 머리가 새하얘지고 믿을 수 없어서 눈이 잘못 본 줄 알았죠. 허둥지둥 앞으로 달려가서야 맞은 게 정말 어린 남자아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닉은 순간 일이 엄청 심각해졌다고 느꼈어요. 그는 땅에 무릎 꿇고 아이를 깨우려 했지만 이마에 총을 맞은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죠. 닉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총소리를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땅에 참혹하게 죽어있는 아들을 보고 아이 아버지의 마음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았죠. 눈앞에 아들을 죽인 범인을 보고 그는 주저없이 땅에 총을 집어들었어요. 닉이 계속 사건 경위를 설명해도 분노에 불타는 그는 한 글자도 듣지 않았고 아들의 복수를 맹세했죠.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총알 하나가 그의 심장을 관통했어요. 알고 보니 닉의 친구 안토니 쏜 거였어요. 닉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입막음 살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순식간에 두 개의 생생한 생명이 사라졌고 닉은 이미 혼비백산했어요. 멀리까지 사냥하러 왔다가 얼떨결에 살인범이 될 줄은 몰랐죠. 닉의 당황과 달리 안토는 유달리 침착했어요. 그는 태연하게 두구의 시신을 풀숲으로 끌고 가 숨겼고 이어서 멍한 닉을 끌고 쉬지 않고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어요. 닉의 머릿속은 새하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지만 안토는 차를 북쪽 숲으로 몰고 가서 사냥총을 집어들고 계속 사냥할 준비를 했어요. 영문을 모르는 닉이 급히 이유를 물었고 안토니 설명했어요. 이건 그 숲에서 사냥하지 않았다는 거짓 증거를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 도망치면 안 된다고. 일단 죄를 지고 도주하면 자신이 범인임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고요. 지금은 계속 연기만 하고 한밤중에 몰래 시신과 증거를 처리한 다음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요. 설명을 듣고 닉은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은 또 차를 몰고 근처 마을에 와서 작은 가게에 들어가 얼굴을 익히고 일부러 주인에게 자기들이 이쪽에서 사냥 중이라고 알렸죠. 이 모든 걸 마친 후 두 사람은 차를 몰고 묵고 있던 여관으로 돌아왔지만 방으로 돌아온 그들은 여전히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들은 원래 특별히 놀러 온 거라서 계속 방에만 있으면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살 게 분명했죠. 허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은 내심의 공포를 억누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마을에서 가장 큰 주점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 룸에 들어갔더니 시장도 거기 있었고 시장이 열정적으로 그들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알고 보니 외지인이 사냥하러 올 때마다 시장이 열정적으로 접대하며 지주의 예를 다하는 거였죠. 인명을 해친 두 사람은 침착한 척할 수밖에 없었고 안토는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줄곧 가장 북쪽 숲에서 사냥했다고 흘렸어요. 밤이 깊어서야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사건 현장 숲으로 돌아와 어둠을 틈타 시신을 묻으려 했죠. 닉이 힘껏 구덩이를 파고 있을 때 안토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당시 쏜 총알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걸요. 일단 시신이 발견되면 경찰이 총알 번호를 통해 그들을 찾을 수 있었죠. 안토니 한 바퀴 찾아봤지만 나무 그루터기에서 총알 하나만 찾았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때 그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다른 총알이 아이의 머리를 맞췄다는 걸요. 그래서 허리를 굽혀 아이의 뒷머리를 만져봤는데 탄원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총알이 아이 머리에 박혀있다는 뜻이었죠. 그는 어쩔 수 없이 칼로 아이의 머리를 갈라 안에 총알을 꺼냈어요. 한참 고생한 후에야 두 사람은 모든 증거를 포장해서 트렁크에 넣고 급히 여관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엔 아무도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닉이 고개를 돌렸더니 위층의 어린 남자아이가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아직 어려서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방으로 돌아갔죠. 뜻밖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날이 밝자마자 차를 몰고 떠나기로 약속했지만 두 사람이 너무 지쳐서 잠들었다 깨어났을 땐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급히 짐을 챙기고 있을 때 여관 아래층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안토니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보니 자기 차 타이어가 마을 사람들한테 펑크가 났고 차 주변에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둘러서 있었습니다.